시계를 살 때 브랜드를 봐요, 시계를 봐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레이몬드 웨일, 프리랜서, 스켈레톤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 나라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본은 시계질의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은 시계질의 지옥입니까? 이상하죠. 이제는 1인당 GDP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유행의 무지성으로 편승하는 한국인의 특성도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취향은 정말 다양해졌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화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시계 자체를 부의 과시로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들도 이제 플렉스가 아니라 너무나 촌스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계 시내는 풀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장벽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같은 섬나라인데다 한국 내 보호해야 할 시계 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급 시계의 무려 50%에 가까운 관부가세라는 크나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애호가들의 충분한 경제력과 다양한 취향에도 순수한 그 시계 자체의 매력보다 브랜드의 인지도, 한국에 들어온 시기, 판매 매장과 서비스 센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갖추어진 시계 브랜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이 쳐줘봐야 60개가량. 전세계 존재하는 시계 브랜드는 5,000개 이상, 1.2%, 1%가 아니라 99%에도 괜찮은 브랜드와 매력적인 시계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38mm의 사이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10.87mm로 정말 얇게 나왔고요. 46mm로 러그트러그도 짧습니다. 20mm 러그로 줄질도 좋고 129g, 브레이슬릿임에도 가볍게 뽑혔어요. 칼리버 RW1212, 기본적인 3N 구조지만 밸런스 휠이 다이얼 전면에 노출된 완전히 새로 설계된 플레이트를 사용해요. 레이몬드 웨일과 셀리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고요. 41시간의 파워 리저브, 제가 요즘에는 돔글보다 더 선호하는 블랙 사파이어 글래스와 양면 무반사 코팅의 조합입니다. 집바 100m 방수. 시계 사이즈와 스펙은 우리들을 저격하고 만들어졌어요. 제 손목 둘레는 17cm, 여러 각도에서 착용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더 가까이. 케이스백이 미드 케이스에 통합되어 있고 작은 사이즈, 얇은 두께, 짧은 러그트러그, 주빌레 브레이슬릿. 착용감은 나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의 작동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워크 시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켈레톤 다이얼이라는 단어로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오픈워크 모델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면 이 호불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무브먼트 심장부를 들여다본다는 로망 실현이 가능하다. 시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계 구조를 보는 재미가 있다. 시간을 읽는 행위가 불편하다. 가격이 일반적인 다이얼에 비해서 비싸다. 오래 보면 물린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픈워크 다이얼이 하나의 거대 범주로 올라오기 어려운 이유는 오픈워크를 제대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오픈워크 방식의 시계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브먼트 하나하나의 피니싱과 마감을 입혀야 하는데 이건 하이엔드 및 독립 브랜드만이 운영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느냐? 티소 슈망데뚜렐, 해밀턴 재즈마스터, 미도 바론첼리, 세이코 프레사지처럼 무브먼트의 마감이나 피니싱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 다이얼의 일부분을 커팅한 방식으로 심장 뛰는 거 보이지? 정도로 제시하거나 라더 투르스케어 스켈레톤, 태그 호이어 까레라 스켈레톤, 모리스 라크로와 아이콘 스켈레톤, 제니스 대피 스켈레톤처럼 무브먼트 자체의 마감이나 피니싱을 더하기보다는 속을 드러낸다라는 오픈워크의 개념을 빌려와서 어떠한 아름다운 구조물, 일반적으로 브릿지 같은 구조물을 무브먼트 위에 더 씌우는 방식으로 오픈워크 모델을 설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오픈워크 무브먼트를 설계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몬드 웨일은 오픈워크 방식을 어떤 아이코닉 워치의 하위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보다는 브랜드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셀리타와의 협업을 통해 오픈워크라는 목적만을 위한 무브먼트를 재설계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무브먼트를 최대한 보여주고 앞뒤로 완전히 오픈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브릿지들을 최소화했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앵글라주나 베벨링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블랙 루테늄 코팅, 썬네이 브러시드 마감 정도로 예의를 지켰습니다. 또 핵심적인 각 주요 부품들의 위치가 조정되었거든요. 12시에는 배럴,
6시에는 밸런스 휠이 위치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시계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딱 하나,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이 아닌 핸드와인딩 방식으로 수정했을 것 같아요. 두께도 더 줄일 수 있고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터의 위치 때문에 오픈워크의 매력이 줄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겠죠. 저같이 시계 미친놈이 아니라면 누가 요즘에 수동시계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리고 초침이 없습니다. 얇은 초침 하나 정도는 오픈워크의 감성을 크게 가릴 것 같진 않지만 밸런스 휠의 움직임만으로도 시계의 역동성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트맨 러그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이어 까레라가 이 러그를 가지고 있는데 까레라 위에서는 굉장히 섹시한 감성을 보여줬지만 프리랜서 위에서는 되게 단단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러그의 너비 때문인지, 러그의 위치 때문인지, 러그의 두께 때문인지, 러그의 마감 때문인지 케이스의 쉐입과 마감도 비슷한 감성을 추구합니다. 두께가 워낙 얇아서 별다른 기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단한 디자인, 그 단단한 디자인 위에는 거친 브러싱이 아닌 얇고 부드러운 브러싱이 발려 있습니다. 브레이슬릿 역시 섹시한 주빌레 브레이슬릿이지만 작은 링크 하나하나의 두께나 크기, 마감의 종류를 봤을 때 역시 조금 단단하고 도회적인 느낌에 가까워요. 시계의 킥은 오픈워크 테두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란색 챕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시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디자인과 구조 그리고 색감을 가진 푸른빛 챕터링이 오픈워크라는 컨셉, 밝은 톤의 스틸의 색감, 얇고 부드러운 브러싱과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시계의 도회적이고 차가운 감성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반대로 따뜻한 느낌이 좋다면 브라운 레더, 시크한 올블랙도 있습니다. 양면 무반사 코팅과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착용한 사람 스스로가 이 글래스의 소중함을 느끼기는 어려운데요. 이거를 말로 설명드리는 건 어렵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이 글래스의 힘은 움직일 때 빛을 발하거든요. 이쁘죠? 무반사 코팅이 한쪽만 발려있거나 글래스에 곡률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38mm 사이즈, 10mm대 두께, 논초침, 도회적인 디자인과 단단한 빌드 퀄리티, 주빌레 붓을, 양면 무반사 사파이어 글래스, 100m 방수, 다이얼을 도려내거나 브릿지로 가리지 않은 나름 최선을 다한 오픈 워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로 전에 론진 스피릿도 그렇고 이제 시계 브랜드들이 애호가들이랑 서로 밀당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